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24만원입니다. 플러스 13만원이고요. 제가 22만원 수익 나고 그 다음날 9만원 손실, 4만원 손실해서 13만원 손실이 났었는데 오늘 다시 그 13만원 부분을 만회해서 원래 궤도로 다시 맞춰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었고요.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메인 그 썸네일에 금일 잔액해서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잔고는 궁금한데 그 바빠서 제 영상을 누르고 싶지는 않으신 분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금일 잔액을, 금일 손익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증시가 빠졌습니다. 다우도 빠졌고 나스닥도 빠졌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그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대선 불확실성으로 해서 급락했다가 바이든 당선 윤곽이 나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게 바이든 효과로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누군가 당선자가 나왔다는 그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 조금 조정받는 듯 했는데 이날 그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화이자에서 90% 효과가 있는 백신이 그 개발될 곧 출시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해서 화이자의 백신 90% 이상의 효과 검증됐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눌렸던 부분을 한 번에 많이 하면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이든 효과로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 여기서 갭으로 뜨는 이 부분이 화이자 효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이자 효과로 해서 급등하는 이 모습이 나왔었고요. 어제 다시 밀린 부분은 화이자 주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참 그 별걸 다 봐야 됩니다.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미국 화이자 주가 보시면 그 발표했는 날입니다. 갭으로 떴다가 눌려서 끝났고 그 다음날 밀렸고 그 다음 밀린 거는 그 화이자의 CEO가 이거 발표하는 날 62억 원어치를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팔아먹었겠죠. 그래서 에이 나쁜 놈 그리고 빠졌었고요. 그 다음 어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그 불안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영하 80도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90% 검증된 게 94명인가 그 일부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체 4만 명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노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임상시험이 제대로 안 됐을 수 있다 뭐 이런 등등 해서 백신이 과연 현실적으로 바로 접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조금 내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확진자가 최근에 14만 명씩이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이 그 만들어서 보급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콜드체인도 있어야 되고 냉동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눠줘서 백신 접종하는 데까지 그것도 한꺼번에 다 못 마치죠. 워낙 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경제 봉쇄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봉쇄 뉴스 나오면 항상 경제 위축을 해서 그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게 빠지지 않는 것은 화이자의 백신도 있지만 모더나에서도 지금 그 이달 말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더나의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백신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는 이제 백신만 나오면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쉽게 많이 빠지지는 않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내 증시에 오늘 그 특징적인
그 종목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인수자를 못 찾아가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다는 뉴스가 어제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해서 그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그리고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갔었고 오늘 그 갭으로 떴는데, 마찬가지로 갭으로 뜨면 누른다는 그런 그 공식에 그대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아나 IDT가 좀 강한 느낌을 줍니다. 이게 그 종목 그 유동 물량도 좀 작고 뭐 그래서 여튼 얘가 제일 강해 보이고, 그다음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갭으로 떠서 밀어 올리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항공에서 인수한다고 해서 뭐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호재 뉴스 호재 뉴스로 인해서 떴을 때 세력들이 팔아먹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이자 백신 나오는 즈음에 이 뉴스가 나왔다면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화이자 백신 개발 뉴스 나오면서 그 쫙 밀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밀어 올렸죠. 밀어 올렸는데,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회의감, 이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뒤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이자 백신 개발되는 그날 대한항공에서 인수까지 나왔다면 쫙 빼올려서 상한가로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이고요. 물론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갭으로 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재수없이 뒤로 밀리면 물리죠. 그래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 그 국내 확진자가 191명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제가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그냥 차트 줄 끄어 가지고 뭐 이 선 넘어가면 매수, 이 선 넘어가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에 적합한 종목을 골라서 사고, 생각과 달라졌을 때 판다,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국내 확진자가 191명이 나왔는데 140명 나오다가 191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일본도 거의 한 7, 800명 나오다가 지금 160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차 팬데믹이 지금 한참 창궐하고 있는 상태고,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를 정도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세계의 어떤 추세하고 비슷하게 급증하는 상황이 나왔고요. 오늘 확진자를 지금 현재 시간인데요, 어제보다 같은 시간대로 25명이 더 많습니다. 그럼 내일은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명을 넘긴다, 이런 계산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화이자 백신이 접종되기 전에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을 누르는 이런 압박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로나 관련한 그런 쪽에 언택트 관련 YBM넷 교육, 인터넷 교육이죠. 온라인 교육. 그러니까 확진자가 급증하면 학교의 등교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등교 중단하게 되면 온라인 교육, 이렇게 해서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 그 원격 지원 같은 알스포트, 이 삼총사입니다. 이거는 알스포트하고 링네트하고 ECS하고 이게 보통 삼총사인데요. 이 세 가지 종목이 강하게, 대장은 YBM넷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포장을 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패키지는 그 위생 용기, 그거 있죠, 우유팩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드는 용기들, 우유팩 포함해서 이거 하는 회사인데요. 한국 패키지하고 삼육물산이 그거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거 공부 억수로 많이 했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우유 먹을 때 그 우유팩 보고 한국 패키지에서 만들었구나, 이런 식의 연결이 될 정도로 제가 주식을 안 했다면 알스포트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 길이 없었겠죠. 근데 주식하면서 참 많은 걸 듣고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택배가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택배 관련해서 태림 포장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패키지가 좀 강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대충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가 오늘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IBM넷 보시면
계속 내려오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확진자 통제를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증해 버리니까 위로 확 밀어올립니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급등했고요. 그다음 알스포트는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못 따라갔습니다. 이 매물대 때문에 저항에 부딪힌 것 같아요. 이런 현상 나왔고요. 그다음 한국 패키지 계속 빠지고 돌다가 확진자 급증하는 순간에 기회다 그리고 이제 확 올렸죠. 땡겨 올렸고 테린 포장도 마찬가지 눌리고 있다가 오늘 들어올리는 모습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만약에 확진자가 계속 급증한다면 위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끄잡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던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 왜 힘들었느냐 하면 바이든 당선으로 생각을 하고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걸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이든 당선 이걸로 해서 쭉 올라갈 때 바이든 관련주들을 제가 포진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들이 대충 이런 거였거든요. 이건산업하고 JC케미칼, 이건산업 그 온실가스, JC케미칼 바이오 연료, 그 다음 스페코는 풍력, HSD 엔진은 선박 엔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환경 오염 이런 걸 중단하기 때문에 경유로 안 하고 이제 LNG 선박인가 엔진인가 뭐 그걸 하기 때문에 엔진 교체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있었습니다. 휴캠스도 있었고 뭐 더 있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이틀 동안에 화이자 백신이 급등해 버리면서 화이자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격이었던 KPX 생명과학 날아갔었고요. 그 다음 콜드체인 관련주인 대한과학 날아갔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아이스, 태겐케미칼, 그 다음 모더나 뉴스 나오고 나서 모더나 관련주로 엔투텍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쪽으로 시장 수요가 다 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잘 가고 있다가 화이자 뉴스 뜨고부터 뒤로 밀렸습니다. 이게 화이자 뉴스만 없었다면 여기서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위로 땡겨 올릴 수 있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오늘 다시 약간 매수세가 돌아왔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 제가 가진 종목 중에 바이든 관련주 중에 다른 거 보시면 예전에 대장이었던 뭐 KC코트렐 밀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밀렸고 그 다음 신성현지 어디 갔죠? 신성현지 밀리고 나서 못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종목 중에 이 종목이 JC케미칼이 오늘 들어 올렸습니다. 위로. 그래서 그동안 물려있다가 오늘 수익 전환 시키었는데요. 이 종목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한 종목당 100만원 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50만원을 더 매수했습니다. 이걸 거루를 깬 이유는 지금 또 실적 시즌입니다. 11월 15일까지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오늘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 안 나온 회사들은 오늘 저녁쯤에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일요일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거의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적이 나왔을 때 완전히 상황이 판이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가고 있다가 실적이 아주 안 좋게 되면 그 충격을 받아갖고 급락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당 100만원에서 JC케미칼 잡고 그 다음에 또 뭐 신성현지 잡거나 KC코트레 잡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JC케미칼은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JC케미칼이 어제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44억이고 매출이 657억이죠. 그럼 657억에 44억에서 매출은 조금 줄은 듯한데 이때하고 비슷하죠. 1분기 때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제 시간에서 밀렸습니다. 근데 게시판에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인도네시아의 거기 팜 농장인가 그 농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환율 관련한 부분으로 인해서 평가 손실이 나 있는 상태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을 빼고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적이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현재 실적이 괜찮은데 바이오 연료를 일반
경유에다 혼합하는 비율을 3%에서 3.5% 앞으로 점점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건 그 지구 환경 오염 방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기후 협약 재가입하게 되면 이 부분이 두각이 될 겁니다. 그럼 바이오 연료 부분에 미국에 수출하려고 시도하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해서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은 과거의 결과고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상황에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잡고 보면 앞쪽에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밀리길래 약간 걱정했는데 오늘 그 외국인들이 갭으로 떨어지니까 열심히 쭉 매수하면서 땡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5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이미 실적이 오픈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간을 짧게 하려고 무지 노력 중인데 잘 안되네요. 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리엔탈 전공 있고 HSD 엔진 가지고 있고 스페코 가지고 있고 화면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JC케미칼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HSD 엔진은 워낙 잘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거든요. 5,000원 정도 선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HSD 엔진 4,956원에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릴 때 이때 잡았습니다. 이거 잡은 이유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한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면 컨테이너 선사들이 배를 발주를 해야 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물동량이 없었기 때문에 배가 있는 배도 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물동량이 급증해서 운임지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선사에서 그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하겠죠. 그 발주를 하겠죠. 그럼 그 발주했을 경우에 엔진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바이든 효과까지 합쳐지면 LNG 엔진인가 뭐 그 무공해 뭐 이런 쪽으로 엔진을 장착해야 된다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노후 선박들의 그 경유 풀풀 뿌리기는 엔진을 새걸로 교체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이 종목도 실적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실적 충격 받을 일은 없겠다 싶어서 여기서 잡았고요. 어제 들어올리고 오늘 갭으로 떠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올라갈 때마다 지금 매물이 자꾸 나와가지고 쉽게 못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좀 끌어올리니까 자꾸 누릅니다. 누군가가 누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코로나가 되게 급증해가지고 경제 봉쇄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페코는 그 뉴스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게 그 멕시코에 풍력 타워 그 공장이 있답니다. 근데 이 멕시코에 있는 이 공장이 미국의 풍력 업체하고 그 회사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예,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게 텍사스 쪽에 설치가 된답니다. 미국에는 풍력 단지가 텍사스 거기 그 사막 뭐 이런 게 있어서 바람 부는 이런 쪽에 풍력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풍력 단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풍력 그 같으면 미국으로 그 배에 싣고 가서 설치 이건 좀 어렵겠죠. 근데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바이든이 태양광하고 풍력 쪽을 그 파리 기후협약 가입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그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코가 지금 제가 조금 효자 종목입니다. 이거 여기서 한번 잡아서 좀 팔고 다시 잡아가지고 지금 다시 올렸기 때문에 현재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3분기 때 실적은 2분기보다는 조금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이건산업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 갖고 손실이 좀 발생되고는 있는데 실적 보니까 뭐 되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밀리는데 이 부분은 탄소 배출권 관련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그 숲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탄소 배출권 뭐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좀 팔기 아까워서 그대로 계속 보유 중입니다. 지금 손실이 한 3.8% 정도 손실 나고 있는데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바이든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리엔탈 전공을
그 어제 잡았다가 어제 시간에서 팔고 나서 오늘 갭으로 떨어졌을 때 잡아서 뭐 또 팔고 사고 막 해가지고 현재 이 가격대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도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 보시면 오늘 그 동방성기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영화금속 이런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리엔탈 전공이 소외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덕도보다도 오리엔탈 전공이 그 선박의 상부 구조물하고 장치들 이런 거 설치하는 회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선 쪽에 어떤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을 잡았습니다. 100만원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글벳인데요. 이거는 그 아직까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그 종가 부분에 50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149만원, 15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조리도권 관련해서 원래는 이글벳 100만원, 그 다음 제일바이오 100만원 이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제일바이오가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체시스는 유상증자 때문에 뭐 거의 또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빼고 나서 보니까 이글벳이 가장 좋아서 얘도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나왔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적이 뭐 되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밥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정도 수준 안 나오겠느냐. 여기서 이제 주말 동안에 조리독감 뉴스 기대감 이걸로 해서 주말에 좀 이런 거 하나 정도 갖고 있어야 그 뉴스 볼 맛이 납니다. 뉴스에 뭐 조리독감 뉴스 나오면 어디지 이러고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또 기대감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손실이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최근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그 다른 유튜브에서 설명하는 분들하고 조금 그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금요일이라서 제가 매매하는 이 종목들을 이 화면을 안 보여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안 보여드리고 다른 그 유튜버나 뭐 그 환경의 전문가들은 매매는 거 안 보여주죠. 그냥 대충 줄 거 놓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KPX 생명과학을 여기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매수 매도 했는 걸 설명을 안 하고 여기서 괜찮아 보입니다 그랬다면 이날까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날 급등하면 제가 실제 매매했는 걸 안 보여드리면 와 적중했다가 되죠. 몇 배야 이렇게 됩니다. 만원짜리가 3만원 넘어갔으니까 3배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버린 것까지 그대로 다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 보시면 되게 답답하게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댓글 보면 참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구나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제가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으니까 손실 나니까 그 잘하는 사람 거 좀 보고 좀 따라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조언하시는데 저도 1600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고 내려왔을 때 최저치가 700까지 내려왔다 이걸 반복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수익 올릴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대충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손실 상태이긴 한데 제가 보고 있는 대로 궤도로 지금 현재 다시 들어왔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바이든 관련주를 계속 잡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 선언을 안 했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패배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뉴스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패배 선언을 안 하고 세 군데인가 뭐 5군데 주에 자기가 졌던 주에 거기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놨습니다. 이 선거 부정선거 뭐 이런 걸로 해서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좌우지간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죠.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만약에 이건 결론 내릴 수 없는 좀
그 의문점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게 되면 그 바이든이 표가 많더라도 그 법원 판결에서 이거 부정선거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 이 결정을 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의회에서 한답니다. 그럼 주의회에서 했을 경우에 공화당 쪽에 강세를 가지는 주를 지금 그 태클을 걸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로 넘어가면 그 상원 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트럼프 쪽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은 그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투표를 해갖고 결정해버리면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근데 거기에 뒷부분에 단서를 뭐라고 했냐면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무효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에 그 멘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쳐봤을 때 트럼프가 불복하겠다 하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벤트로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혼란이 계속 가중되고 그 인수인계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역사에 길이 남을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여론이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바이든 당선 이렇게 해서 나오고 트럼프가 승복하는 그런 이벤트가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벤트가 나왔을 경우에 바이든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아직까지는 불확실해서 이러고 있는데 완전하게 트럼프가 나 졌다 이렇게 그 패배 선언을 하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바이든 주들이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다가 포진을 했습니다. 다른 쪽은 불안해서 지금 뭐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됐고 뭐 드라이아이스 이런 거 좋긴 하지만 화이자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다 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든 관련주에 많이 올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매매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장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